지금도 사실은 3분기 안에는 아마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공감대이긴 하지만 근데 퀄 테스트 여부와 상관없이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대감과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다라는 어떤 두 가지 세력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미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96,000원에 물린 분들도 있을 텐데 3년이 넘도록 너무 오랫동안 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손실이 좀 있더라도 팔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 차이가 기관 투자자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오늘 박사님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박사님 모시고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특집으로 일부러 뭐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박사님 특집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곽수정 박사님 인사 잘했습니다. 네.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이주환 박사님의 말씀도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2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깜짝 실적인 거잖아요.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서프라이즈죠. 이게 세부적인 건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에서 많이 나왔을 것이다 예상은 대체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발표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상치들을 보면은 영업이익 총액은 한 8조 원 초반 정도, 8조 3천억 원, 4천억 원 정도였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2조 원 정도가 더 나왔잖아요. 그런데 8조 원 초반대를 예상했을 때 반도체 부분, DS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들은 대략 밴드가 있겠지만 4조 원대 4.3조 원에서 4.8조 원 이 정도 사이를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2조 원 정도가 더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반도체 부분에서 한 6조 원이나 그 이상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듣고 모바일 쪽도 원래 2조 원대 초반대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와서 후반대나 3조 원까지도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합치면 1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5월 달 이후로 삼성전자에는 그 굉장히 사람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HBM 주가도 상당히 하이닉스하고 대비되면서 투자들이 속상하게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난주에 어쨌든 실적 발표 전날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이틀 연속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뭐 실적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좀 더 얘기를 나누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세부적인 실적은 31일에 공개가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당초 4조 뭐 그 4조 정도 원대 초중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6조로 눈높이 그게 높아졌고 6조 원 정도는 돼야 10조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거 6조 이상 나왔겠는데 이렇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나왔다면 왜 이렇게 잘 나온 걸까를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수출 동향들을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월간 수출액도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산자부 발표를 이미 했었고 그다음 아마도 당분간이 강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굉장히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는 지표들 중에는 수출의 물량 동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물량 증가율은 가격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수요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는 않았다. 단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효과로 인해서 금액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 실적도 사실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메모리 기존의 이제 D램과 낸드 여러 가지 단가들이 상승한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의 절반이 안 됐었거든요. 흑자를 내긴 했었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HBM에 대한 실적의 반영 여부로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범위용 D램이나 낸드보다 HBM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2분기에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면 기존 범용 제품에 물론 단가 올라간 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긴 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다. 단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연간 시장 점유율 뭐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소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표들이.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어느 고객한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의 HBM을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의 마진율은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역시.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제품 위주이고 삼성전자는 3세대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세대를 보면. 그래서 마진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보다는 고마진율인 건 맞기 때문에 그 영향도 2분기 실적에서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돼 오던 감산의 효과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은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네. 시작했던 게 작년 9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9월부터 낸드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 전환을 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작년 말도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올 초 특히 이제 1월, 2월 되면서 재고 수준이 상당히 노말 수준까지 내려가서요. 지금은 사실은 월간 출하량이나 재고량이 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 달치 정도밖에는 재고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감산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재고가 약간 높아지긴 했어요. 연초보다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어서 제가 볼 때는 3분기에도 가격이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도 이런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박사님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연간으로 굉장히 그 계절 효과가 큰 네.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지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분기에 피크를 찍을 때가 많고요. 간혹가다 그 다음 해가 호황이 연결될 때는 4분기가 조금 더 좋을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분기가 가장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0조 원이 나왔다. 그러면 3분기에는 반도체에서 기여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13조, 14조 원까지도 좋게 다른 부분까지도 좀 합세해 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기대치인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HBM 수요가 워낙에 증가하고 이제 인기가 소위 많아지다 보니까 이 디램의 캐파까지도 설비 투자까지도 잠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좀 삼성전자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그 얘기도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P4, P5 공장 증설을 일단 중단했고 네. 굉장히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전략을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HBM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발표를 했는데 네. 새로운 공장을 짓기에는 부지 확보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금 용인 클러스터를 보아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데는 쉽게 되지 않는 인허가 문제, 주민들하고의 협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공장을 짓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기존에 이천에 있던 M10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HBM을 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M10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디램이나 낸드 제품, 주로 디램이 되겠지만 네. 그 제품의 물량은 빠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공장이 증설될 때까지는 공급 과잉에서 공급 그러니까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그것 때문에 3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네네.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HBM의 효과와 기존 디램의 감산이 상대적으로 감산의 효과 나는 거잖아요. 물량을 줄여버리는 네.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양쪽 다 좋은 상황.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무기를 질 수 있는 게 올해 시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감산, 뭐 가격 상승 이게 순환적으로 좀 영향을 그렇습니다. 주고 예, 있는 선순환되고 상황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선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HBM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D램 쪽에 어떤 캐펙스를 잠식하면서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제 통과가 된다면, 자격 테스트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이 된다면 이거는 뭐 폭발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HBM의 어쨌든 출하량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죠. 네. 새로운 큰 고객이 하나 네.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물량의 확보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HBM 캐파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를 한다면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결국에는 다른 고객한테 가는 물량을 빼서 엔비디아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파가 증설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시작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크게 늘긴 쉽지 않다. 캐파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진 않지만 주식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주식은 실적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떤 기대치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통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왜냐하면 10만 전자 계속 얘기를 어느 하는데 방송국을 가더라도 물어보는 게 10만 전자 되나요? 언제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느 가격대에 사셨는지에 따라서 물론 그렇죠. 입장이 다르시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금 높은 가격대 이제 사신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겨우 이제 요 정도 이제 왔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분기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가 흐름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난주 목금 이틀 연속 네. 오르면서 87,000원을 그렇죠. 돌파하면서 네. 굉장히 고질적이었던 물량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96,700원인가요? 그때 사실 네네. 최고 고가를 찍었을 때 이제 3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87,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그 사이에 사실은 매물벽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이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또한 생각이 드는 거는 삼성전자의 1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 2018년 봄에 삼성전자가 50대 1로 네, 액면 분할을 액면 했는데 분할. 네. 그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 한 주가 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이 된다 의미는. 그러면은 사실 매물벽으로 보면 쉽게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삼성전자 한 주가 500만 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정말 10만 전자를 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한 많은 시도와 저항들이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뉴스도 전해졌고 CTO가 한 행사에서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짧게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은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좋은 얘기만 좀 계속했던 것 같은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밖에 네. 없는데 사실은 지난 한 4월, 5월부터 계속 희망 고문이 있었잖아요. 곧 통과할 것 같다, 뭐 문제 없다, 잘 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함에 불구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2분기 내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2분기 내는 양산과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미 20분기에 다 지나가고 이미 7월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지금도 사실은 3분기 안에는 아마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공감대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기사가 나와야지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콜 테스트 여부와 상관없이 실적이 3분간에 좋아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대감과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뭐 끝을 봐야지 알 수 있겠다라는 좀 지켜보다라는 어떤 두 가지 세력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에 사실은 조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 네. 매수를 하는데 네. 그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네. 거.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 방송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그렇죠. 관점에서 많이 이제 네. 접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96,000원에 물린 분들도 있을 네, 텐데 네, 네. 결국에는 3년이 넘도록 너무 오랫동안 희망 네, 고문에 네. 시달렸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손실이 좀 있더라도 팔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 차이가 기관 투자자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서 네. 이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사흘간 총파업 얘기도 삼성전자에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뭐 변수로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네. 이제 최근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네.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도 해보고 네. 했는데 정확하게 그 수치를 몰라서 왜냐하면 아. 전체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전산노에 네. 속한 직원이 뭐 22%라는 수치는 발표가 되는데 DS 부문 중에서 전산노에 가입된 수는 몇 퍼센트냐.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수치로 이제 조합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네. 해보면 22%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25% 정도는 최소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럼 4분의 1 정도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인원이 전체가 다 팝에 동참할 거냐, 아. 일부만 할 거냐가 사실은 또 퀘스천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전제 조건이
그 25% 인원이 전부 다 파업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큰 타격은 아니지만 생산이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네.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에서 다시 정상으로 간다고 네. 했지만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은 감산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네.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인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과잉 상태였을 거예요. 1분기, 2분기까지는. 그래서 25%의 인원이 전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가 물론 장기화되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단기가 뭐 3일 정도, 5일 정도 기간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 물량도 한 달쯤 네.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11일인가요? 네, 네. 예.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이번에 네. 이미 사실은 온디바이스 폰은 이미 기존 그렇죠. 일반 폰에서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혁신보다는 사실은 폴더블 폰으로 가면서 궁금한 거는 먼저 지난달에 있었던 애플에서 네. 인텔리전스 AI를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은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통한 그러니까 서버를 이용한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도 지금 애플과 같이 두 개를 조합한 서비스 쪽으로 갈 거냐, 온디바이스 온리로 갈 거냐라는 것 제가 볼 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조심스러운 시장 기대치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온리로 가긴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는 거기에 속해 있는 AI 칩 자체가 엔비디아 H200 같은 고성능 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 칩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결국엔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도 그 두 개를 같이 조합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치이기도 하고요. 일단 폰 자체만 볼까 아니라 이번에 사실 갤럭시 링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갤럭시 링이 와치만큼의 인기를 끌 수 있을까가 사실 기대치인데 현재로서 반신반의인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처음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아직까지 네. 하지 않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도 상당히 좀 힘을 내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또 언팩 행사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볼까요? 25일에 2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좀 선두주자 앞서간다. 앞섰죠. 네, 이런 얘기가 업계에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로 있는 가운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거 봐야 되겠지만 네. 1분기 실적을 갖고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DS 부분이 1조 9천억 원 했을 때 2조 8천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워낙 서프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금액 볼륨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6조 원이 넘어섰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아직은 높을 것이다. 물론 이게 3분기로 가면 조금씩 격차는 좁혀질 네. 거라 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 D램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BM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임팩트가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높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 격차가 아직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역시 하이닉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 또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